고전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전소설 갈래학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흔히 고전소설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갑오개혁 이전에 지어진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갑오개혁은 무엇이길래 이것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었을까?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갑오개혁은 1894년 7월 고종 31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시행되었던 근대화 개혁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서구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구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문학작품도 고전과 현대 문학작품이 모든 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갑오개혁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시기적으로 갑오개혁 이전에 지어진 소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전소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품 속의 주인공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일대기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춘향전에서도 춘향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홍길동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비현실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면은요. 우연적 사건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건 자체가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마침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달밤에 나와서 검수를 익히고 있는데요. 이때 공교롭게도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인 홍판서가 마침 이곳을 지나가다가 홍길동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적 사건 전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결말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물론 우리나라 고전소설 작품 중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소설 작품도 있어요. 운영전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행복한 결말로 매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형적 평면적 인물. 이것은 우리가 소설 갈래학습을 공부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되었죠. 흥부 착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 전개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바뀌지 않죠. 흥부 처음에 착했던 인물이 끝까지 착합니다. 심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효녀죠. 다음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운문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고전소설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읽어주는 과정에서 운율을 살리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고전소설이 운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어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무슨 문체에 문어체가 있느냐, 오징어체도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어체는 그래서 쓰이는 말투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가정통신 보낼 때 근계, 시하, 맹동지제에
기체하우 일양 망강하옵시고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게 문어적인 표현이죠. 이것에 반대되는 표현은 구어체, 입말체라고 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제의 경우에는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뭘 받나요? 복을 받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현대소설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구성을 보면 고전소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대기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다. 문체,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고전소설은 운문체, 글말체, 문어체로 되어 있고 현대소설은 산문체, 입말체,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고전소설은 성격이 바뀌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이고 어떤 집단,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죠.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 개성적이기 때문에 인물이 바뀌게 되면 이야기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사건 전개를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고전소설에서는 많이 일어나고요. 또 비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죠. 배경을 보면은요, 고전소설은 중국이거나 이상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경우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결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을 맺는 반면에 현대소설은 다양한 결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결말일 수도 있고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고 반전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운을 남겨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에 주목을 해서 고전소설 작품을 감상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